그러면 일단은 이제 오늘 첫 번째 주제인 아시아 쿼터 제도를 비롯한 오늘 발표가 된 이사회 결과 그 내용을 좀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우리 오늘 저 패널들과 또 송재우 위원 연결을 좀 해보도록 하죠. 오늘 1차 이사회 결과 뭐 이미 다들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십니다만 자막으로 좀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오늘 2025년 KBO 1차 이사회 결과입니다. KBO 규약 개정 사항인데 그 말 많았던 아시아 쿼터 제도가 2026년 그러니까 내년 시즌부터 이제 도입이 될 예정입니다. 이야기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고 FA 등급 산정 시에 제외 대상에 기존 FA 선수 외에 BFA 단연 계약 선수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그 얘기도 잠시 후에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부상 대체 외국인 선수 제도 관련해서 약간의 변화가 좀 있고요. 그리고 아마 야구 팬들이 제일 지금 요게 좀 민감하다, 예민하다고 느끼시는 게 아마 연장전 이닝 축소에 대한 부분도 이게 바로 지금 원래 이제 12회까지인데 11회까지로 줄이기로 했어요. 그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고요. 포스트 시즌 제도 변경, 지금 이제 2-2-3인데 2-3-2로 원래대로 이제 돌리기로 했고, 퓨처스 리그가 이제 뭐 거의 그 남부리그, 북부리그 우승팀으로 끝났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퓨처스 리그도 챔피언 결정전을 시행할 예정이고 감독상을 또 신설을 할 예정입니다. 올해의 감독상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100승 단위로 추가하는 이 감독들에게 KBO 기념상을 또 수여하기로 결정을 했군요. 오늘 내용이 많아요. 네. 그래서 오늘 갈 길이 좀 멀긴 한데 먼저 이제 첫 번째 아시아 쿼터와 일단 아시아 쿼터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아시아 쿼터를 지금 결국은 이제 내년부터 하기로 했어요. 26년부터 네 하기로 했죠. 그리고 호주가 또 들어갔네요. 예. 네. 그러니까 아시아 야구 연맹 소속 국가 기준으로 해서 아시아 국적 전체와 호주 국적 선수를 대상으로 팀당 한 명씩 아시아 쿼터를 보유할 수 있다. 이왕이면 이제 각 구단은 기존 외국인 선수 3명과 아시아 쿼터 제도까지 1명 포함해서 외국인 선수가 4명이 되는 그런 그렇죠. 제도가 되는 거죠. 그동안 그 아시아 쿼터 제도에 대해서는 한 2000년대 중후반 그러니까 그 김성근 감독 SK 감독 시절 뭐 그때부터 막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그 외국인 선수가 너무 많아지면 네. 뭐 결국 국내 선수들 쓸 자리가 이제 줄어드는 그런 상황도 있고 장단점이 있으니까 계속 논의만 해오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하기로 이제 결정이 된 거죠. 네. 여기서도 뭐 각 팀마다 좀 이해관계에 따라서 좀 찬성 반대들이 좀 있긴 했었어요. 그리고 아시아 쿼터면 일본, 대만 뭐 그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물론 중국 선수도 되긴 하겠지만 그렇죠. 대체적으로 그렇게 했지만 호주를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찬반 논쟁이 있었거든요. 근데 호주 선수들이 이제 들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외국인 선수 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선수 수급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부분에 상당히 큰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아울러서 이제 아시아 쿼터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좀 더 드리고 또 하나 이제 눈에 띄는 것이 연장전이 정규 시즌 12회까지 하던 연장전을 11회까지로 축소하기로 했는데 이게 이제 25 시즌부터 정식으로 피칭 클락이 도입이 되면서 투수들의 체력 소모가 가중될 것을 고려해서 11회로 하기로 했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좀 무승부가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좀 걱정도 되는데 이 관련해서 우리 송재우 위원과 한번 이 이야기를 좀 해보고 우리 패널들과 또 이야기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재우 위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그 1차 이사회 결과를 보고 좀 놀라서, 뭐 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만 두 가지만 이제 송재우 위원과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아시아 쿼터가 이제 도입이 되면, 일단 이제 26년부터 도입될 예정인데 어떤 변화가 리그에 생길 가능성이 높을까요? 사실 뭐 아시아 쿼터제라는 거 제도 자체가 뭐 이재국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부터 논의는 있었는데, 궁극적으로 보면은 외국인 선수 한 명 더 쓰게 되는 거죠. 그렇죠. 더 쓰게 되는 거고 특히 이제 호주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뭐 우리 김질롱 PD 잘 아시다시피 호주 리그에서 꽤 수준 있는 선수들 꽤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렇고 거기에 이게 아시아 쿼터제가 생기면서
팀당 로스터가 한 명씩 더 늘어나는 지금 맞아요. 상황이 됐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8명에 26명을 지금 경기에 활용할 수가 있었는데 아시아 쿼터제가 이제 내년 시즌부터 들어오게 되면은 29명이 들어와서 27명을 활용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죠. 사실 뭐 메이저리그도 지금 26인 로스터입니다. 그동안 25인 로스터를 하다가 26인으로 바뀐 것도 사실 몇 년 되지를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사실 그렇죠. 뭐 그러려면은 뭐 선수 40명씩 데리고 해도 네. 뭐 관계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아까 뭐 이재국 기자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그 고기야구 해설을 지금 오랫동안 하고 계시잖아요. 지난 시즌 기준으로 지금 고기야구 팀 국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네, 고기야구 팀 지금 100개가 넘어갔습니다. 작년에. 그렇죠. 네. 지난 네. 시즌 기준으로 제가 총 6개로 알고 있고요. 음. 대학팀이 사실 이제 그 얼리 드래프트 제도가 생기면서 2년제 대학이 많이 야구팀을 창단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대학 야구팀도 쉬운 7개 팀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교 야구 숫자가 역대 정말 가장 많은 숫자고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졸업생들이라든가 한마디로 취업을 해야 되는 숫자는 역대급으로 지금 많아졌는데 이렇게 좀 외국인 선수를 쿼터를 더 늘린다. 이렇다면 아마 제가 아는 선에서 뭐 이 아마추어 고교하고 또는 뭐 중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아마추어 팀의 지도자분들이나 학부모들은 정말로 반길 수가 없는 그런 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은. 네. 네. 그런 부분, 특히 이제 그 각 팀들 입장에서도 외국인 선수를 예를 들면 뭐 지금 4명을 쓰게 되면 이게 그 네. 포션이 뭐 투수 3명, 야수 1명 혹은 투수 2명, 야수 2명 이렇게 갈 가능성도 그러니까 지금 어떤 포지션 그 규정은 안 해놓은 거기 때문에 다양하게 가져갈 그렇죠. 가능성이 있죠. 그 포지션 그렇죠. 규정은 물론 이제 팀에 네. 네. 그건 제가 뭐 확인을 해봤는데 네네. 이제 지금 현재 3명을 쓸 수 있는데 최대 한 포지션에 2명 되고 이제 한 명은 다른 포지션 야수냐 수수냐 이제 바뀌게 되는데 키움 같은 경우는 야수가 지금 2명으로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한 명을 더 하게 될 경우에는 그러니까 투수를 만약에 2명을 뽑은 팀은 투수 3명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떤 식으로든 한쪽은 3명 그리고 1명 이게 아마 최대가 될 것 같아요. 3명 1명. 네. 네. 네, 그리고 기용하는 거는 한 게임에 다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선발 투수를 2명을 뽑으면 뭐 거기서 한 3명 정도가 뛸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각 팀의 전력에도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기겠어요.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사실 우리가 프로야구 초창기에는 뭐 제일동포 선수라든가 네. 또는 뭐 일본 선수들을 많이 대해서 활용하다가 사실은 그런 모습이 많이 사라졌고 지난해 잠깐 그런 모습이 다시 나타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호주 쪽에 좀 관심을 가지는 구단들이 좀 많이 생기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제 뭐 현장에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선수 한 명이라도 더 활용할 수 있고 이러면은 좋다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하고 이제 어린 선수들이 좀 많이 희망이 꺾이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물론 좀 구성이라는 건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과거에 KBL을 좀 예를 들고 싶어요. 네네. 농구. 뭐 지금은 이제 뭐 방송인으로 더 다른 서장훈 씨가 이런 얘기했었잖아요. 네. 전부 다 이렇게 외국인 선수를 센터로 기용을 하면서 국내 센터들이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그렇죠. 근데 실제로 뭐 그게 경기력적인 측면을 떠나가지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KBL에서 오히려 그게 지금 KBL의 인기가 과거의 인기를 현재까지 전혀 찾고 있지를 못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저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뭐 외국인 선수가 당장 쓰고 당장 현장에서는 한 명이라도 아쉽기 때문에 네. 그런 모양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긴 안목으로 봤을 때 이게 과연 옳은 결정이 될지 이거는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하나 걱정이 되는 부분은 지금도 이제 엔트리가 말씀하신 메이저리그보다도 네. 우리가 지금 2명이 더 많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이제 3명이 더 많게 되는데 26년부터는 이렇게 그렇죠. 되면 너무 이제 국내 선수들 지금도 보면 그 경기 후반에 대수비 자원이라든가 혹은 대주자 네. 자원들이 꽤 많은데 그런 반쪽짜리 선수들을 좀 더 양산하는 악영향을 줄 가능성은 없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메이저리그도 이제 지명타자 제도를 내셔널리그에까지 도입을 하면서 뭐 그래서 이제 오타니가 뭐 지난 시즌에 내셔널리그 MVP가 됐습니다만은 지명타자로서 MVP를 받는 것도 사실은 좀 특이하다는 얘기가 있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항은 조금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그러려면은 30명, 35명 뭐 늘리면 늘릴수록 뭐 정장 편하겠죠. 편하겠지만은 그건 이미 빼완 승부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거 똑같잖아요. 이 팀에서는 25명의 선수를 쓰고 저 팀에서 30명 선수를 쓴다? 그건 존재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물론 뭐 우리가 하겠는데 1명, 2명 늘린 게 지금 벌써 이제 29명까지 가는 그렇죠.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뭐 일본 프로야구도 마찬가지고 또는 뭐 미국 메이저리그도 마찬가지고 우리만 왜 그렇게 힘들어할까? 우리만 왜 선수가 더 필요할까? 그렇죠. 이런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뭐 계속 우리가 144게임 체제가 네. 지금 많다. 그런 네.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선수가 우리가 이제 수준이 미국이나 일본보다 이제 네. 떨어지고 뭐 그런 부분에서 네. 선수를 늘려 주든지 아니면 게임을 줄여 주든지 뭐 계속 현장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아마 그거는 현장의 의견을 좀 들어준 것 같긴 한데 말씀하신 대로 선수 교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활용하는 면에서는 뭐 괜찮기도 하겠지만 이 장단점이 또 있으니까 네. 그 부분이 또 어떻게 될지 그 현장 얘기는 우리 이동욱 감독한테 잠시 후에 좀 들어보도록 네. 하고요. 또 하나 이슈는 지금 연장전을 11회까지만 하겠다라는 그 발표에 야구 팬들도 좀 의아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정규 시즌 12회까지 진행하던 연장전을 11회까지 축소를 하겠다는 거고 그 이유는 지난해 그 연장전을 보니 그 중에 한 78% 정도가 11회에 종료가 됐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11호에 승부가 나니까 선수들의 체력 부담을 완화하고 경기 시간 단축을 위해서 11회로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어떻게 느끼시는지요? 저는 이번에 발표한 그 내용 중에서 물론 거기에 칭찬할 만한 내용도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제일 황당했어요. 그러니까 스포츠에서 또 야구에서 왜 무승부가 우리는 왜 이렇게 무승부 제도를 계속 고집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명재 캐스터 말씀하신 것처럼 11회까지 가게 되면은 정말 무승부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네네. 그리고 사실 뭐 이동욱 감독님 계십니다만은 이미 연장을 가서 하게 되면 힘은 힘대로 썼는데 뭘 거기서 지면은 더 최악이겠습니다만은 무승부가 돼도 그 공허함 이건 정말 너무 허무하단 말이죠. 그렇죠. 또 그리고 이게 승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질 않습니다. 뭐 과거에는 그거를 뭐 공경기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던 시절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일단 저는 왜 승부치기를 안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승부를 봐야 돼. 무승부란 자체가 일단 왜 우리가 존재를 시켜야 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뭐 과거에 MLB 같은 경우가 무조건 끝장 승부였었잖아요. 그렇죠. 끝장 승부니까 뭐 연장 뭐 18회, 19회 뭐 가는 경우도 있었고 하지만은 그쪽에서 승부치기 합니다. 그리고 요즘 국제대회에서도 연장 가면 다 승부치기를 해요. 그렇죠.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승부치기에 대해서는 왜 그거를 저는 무승부보다는 승부치기를 해서 승부를 결국 가르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11회로 한 해 줄었다, 무승부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거 자체만으로 저는 이 규약을 바꾼 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송재우 위원 이야기에 우리 이동욱 감독이 있고 연장전에 대한 현장 분위기를 좀 얘기해 주세요. 예, 지금 송재우 의원이 정확하게 네. 말씀하신 게 지면 더 허무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완화하기 이제 해서 부승부를 하자.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저도 좀 개인적인 의견이라면 지금 스피드업 시대 그다음에 메이저리그가 승부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도 9회 말 마치고 나면 승부치기가 들어가는 게 어떨까. 계속 논의됐던 이야기고 국제대도 지금 승부치기를 다 하고 있고. 네. 그러면 승부를 가려야 된다. 스포츠는 승부를 가리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서로 지면 안 되는 어떤 그런 지면 더 이제 연장가 지면 선수 다 쓰고 지버리면 그다음 잘못하면 연패에 들어가거든요. 이게. 네. 근데 비기면 이긴 것도 아니고 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서로가 그냥 위안 삼으면서 갈 수 있다는 그런 느낌들이 드는데 제 개인적으로도 저는 9회가 마치고 나면 10회 승부치에 갔으면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11회까지 보통 이제 감독이 들어가서 경기 운영하려면 이제 전에
그전에는 12회까지 운영을 했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11회까지. 물론 뭐 도움이 분명히 되죠. 12회까지 안 가도 되니까 2회만 더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데 글쎄요. 저는 10회에서 끝났으면 오히려 스피드업 시간. 지금 피칭 클락 하는 이유도 빠르게 경기를 마치기 위한 어떤지 그런 조치인데 그렇다면 이것도 같이 갔으면 어땠을까? 중간에 어떤 과정에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약간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저는 이제 이 결정을 보고는 약간 현장에서의 그 어떤 구단의 입김?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이기는 건 아니어도 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들이 좀 배어져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전 개인적으로. 물론 뭐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 네. 입장도 제가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팬들이잖아요. 그렇죠. 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하고, 스포츠인데 왜 승패를 굳이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재로서 제시가 돼 있는데, 왜 굳이 이 무승부를 그렇게 지키면서까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무승부 경기가, 제 기억으로는 어떤 구단은 거의 1시간까지 거의 10번 가까운 무승부도 나오고 맞아요. 막 했었거든요. 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승부를 봐야 되는 거죠. 네. 승부를 봐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처음에는, 그래도 지는 거보다는, 무승부라도 건지는 게 나아. 이런 생각은, 저는 그건 오히려 태보적인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를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은, 과감하게 팬들에게도, 우리도 저도 야구장 가서 보고 있다가, 승부되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 야, 우리가 엄청나게 지고 있었는데, 야, 정말 무승부되게 다행이야. 제가 응원하는 팀이. 네. 그런 경우라면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이 그 긴 시간 동안 야구장에서 앉아 계시고 늦은 시간까지 계시는데 승패 없이 집에 돌아가야 되는 팬들. 그거 뭐 어떻게 되는 거죠? 무승부를 명승부로 기억하는 팬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승부는 나야 되는 거고요. 거기서 뭐 정말 명승부가 갈리는 거고 가끔 뭐 메이저리그는 이미 승부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보면 10회 초 들어갔는데 상대방이 석점 냈어. 그러면 쉽지 않겠다. 근데 또 그 3점을 내고 이러면서 막 가면은 그 경기가 기억에 남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차피 승부가 또 갈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는 정말로 뭐 선수를 오히려 아끼고 또 스포츠의 본질, 승부의 본질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승부치기를 과감하게 도입을 해서 승패를 갈라주는 것이 팬들의 입장에서도 더 깔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국내 그 많은 야구인들이 승부치기에 대한 부분을 조금 좀 보수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아무래도 좀 이제 정상적인 경기 운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거부감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 또한 지금 시대의 어떤 흐름이 지금은 승부치기로 가는 시대다 보니까 결국은 대표팀 가도 그렇죠. 승부치기를 가고 있고 지금 계속 이제 그거는 규정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피칭 클락 그러면 승부치기 이제는 그렇게 바뀌어 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 그 KBO에서 이 결정을 하기 전에 승부치기를 도입을 하자 말자 가지고 상당히 지금 논란이 됐었고 그랬겠죠. 그러면서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내년에 올 시즌이죠. 피치 클락을 도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거기서 많이 겪을 수도 있고 또 투수들의 피로도 같은 것들이 아무래도 더 가중이 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또 현장에서는 또 현장대로 계속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이닝을 그냥 아예 줄여서 뭐 그 이후 12회까지 퍼센트가 적으니까 그렇게 하자 그러지만 만약에 도입을 해서 또 하다 보면 이게 반대급부가 생겨요. 이상하게 11회까지 승부 안 나는 또 무승부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바꾸게 되는 거죠. 그렇죠. 과거 2004년 한국 시리즈가 7차전에 9차전까지 갔지 9차전까지 않습니까? 갔죠. 그때 왜 9차전까지 갔느냐? 무슨 4시간 이후에는 새로운 이닝에 들어가지 않는다. 왜 그렇게 했냐면 현장에서 타구도 힘들다고 자꾸 그때도 이야기한 거예요. 투수들 없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왜냐면 병역 비료를 해서 투수들이 이제 막 많이 빠졌죠. 많이 빠져나갔잖아요. 그러니까 4시간 이후까지 가면 투수들이 너무 많이 소모되니까 이거 한 시즌 못 치른다. 그래서 했는데 포스트 시즌을 개정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한국 시리즈가 실제로 9회까지 했는데도 무승부가 나왔고 그렇죠. 4시간만 넘어가면 무승부가 나오니까 3번의 무승부가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아닌 게 하면서 또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올 시즌에 11회까지 이 승부를 했을 때 승부 안 나오는 무승부들이 이제 막 쏟아지기 시작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또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작년 이제 시즌 초에 ABS 문제 때문에 초반에 그렇죠. 얼마나 많은 말들이 맞아요. 많았나요? 네. 근데 결국은 시즌 끝나고 나서는 거기에 대해서 제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네. 문제가 있었냐, 어땠냐고 대해서 물론 초반에 약간의 적응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문제 제기라는 선수들, 뭐 구단들도 있었고 팬들도 있었겠지만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승부치기도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올 시즌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가겠지만 또 그 뒤는 아마 승부치기가 갈 수 있는 네.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대적 흐름이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국제 대회에서도 이제 계속 승부치기를 하고 그렇죠. 메이저리그도 승부치기를 도입을 했고 하면 저희도 어쨌든 내부에 있는 인원들이 국제 대회에 나가잖아요. 그럼 그에 앞서서 승부치기를 그러면 해보지 않고 국제 대회 갔을 때 승부치기를 거기서 맞아요. 맞닥뜨리게 되는 내년 거잖아요. 당연 WBC 때. 네, 그렇게 네.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앞서 이제 그 전력강화위원회 그 이동욱 감독 선임이 되셔서 이제 그 얘기도 잠시 드렸는데 내년 2026년에 WBC를 하게 되면 그 메이저리그를 그대로 WBC 운영이 되겠죠? 그건 당연한 거고요. 뭐 아시다시피 뭐 WBC도 그렇고 이미 올림픽에서도 연장전 가면 승부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국제적인 추세고 저는 뭐 김준룡 PD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전혀 그런 걸 활용하지 않고 있다가 국제대회 나가서 그런 상황이 안 닥치리란 보장이 전혀 없는 거고 실제로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냥 그때 가서 우리는 훈련이 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국제적인 흐름 대세를 제대로 읽어야 되는 거고 저는 뭐 KBO가 예를 들어서 지난 시즌 아직 메이저리그가 하지 못하고 있는 뭐 이제 그 뭐랄까요 ABS 존도 네. 먼저 도입을 했어요. 그런 그렇죠. 과감성이 있다면은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 무승부라는 개념 자체가 프로야구에서는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전 그래서 이 룰은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네. 그 외에 다른 부분은 마음에 드시는 분은 누구였어요? 그거는 하나 마음에 드는 거 있었어요. 네. 확실한 거는 이번에 포스트 시즌 이제 아. 홈필드 네, 그리고 2-3-2. 어웨이 경기 네네. 예, 그 경기가 사실 저희는 아시다시피 상위 랭커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포스트 시즌 제도를 갖추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부족해서 거기에 홈필드에서 뭐 7차전까지 가는 경우는 5경기를 치르게 해줬었는데 그렇죠. 그걸 다시 2-3-2 시스템으로 바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홈필드 어드밴티지 4경기, 3경기 이거는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위 팀들이 너무 불리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그 그러니까 도착해서 그 포스트 시즌 제도 변경 얘기를 들어서 저는 좀 획기적으로 바뀌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늘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1위 팀을 가장 마지막에 봐야 되잖아요. 좀 더 그럼요. 획기적으로 1위 팀이 바로 그 시리즈를 좀 갈 수 있는 적어도 게임 차가 비슷한 와중에 그 정말 포스트 시즌 챔피언을 겨루는 그런 제도인 줄 알았더니 그냥 2, 3위만 바뀌었더라고요. 조금 실망했습니다. 네. 네. 하여튼 오늘도 갑자기 연결을 드렸는데 저희 김준동 PD가 갑자기 연락을 해서 고언을 잘 들었습니다. 네, 어쨌든 뭐 뒤에서 지금 나와 계신 네 분들 말씀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송재우 의원과 그러니까 연결을 해서 먼저 얘기를 들은 건 그 얘기들을 저희가 이제 하나씩 좀 더 길게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아시아 쿼터 제도 얘기부터 좀 다시 좀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지금 외국인 선수가 한 명 더 늘어나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일단은 기대 반 걱정 반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엔트리가 점점 늘어난다는 것도 각 팀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고 이렇게 되면 사실 실질적으로는 외국인 선수를 4명을 쓰게 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됩니다. 현장에서 이제 쓸 수 있는 선수 한 명 더 많아졌다? 그럼 감독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죠. 왜냐하면 더 이제 높은 등급이 높은 선수가 올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이제 그런 상황들인데 물론 지금 아직 뭐 투수가 3명이 될지 뭐 야수가 3명이 될지 어떤 상황들 모르지만 팀에 맞게끔 구성할 수 있는 카드들은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감독들은 이제 카드를 많이 갖고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쓸 수 있는 선수들의 가용 자원들은 더 많아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아무래도 이제
질 높은 퀄리티가 높은 선수들이 점점 이제 많아져야 되는데 이제 그 선수들이 쓸 자리가 없어진다라는 게 가장 이제 큰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KBO 발표는 일단 이중 국적 선수는 영입할 수 없고요. 예, 비아시아 국적을 가진 선수들 중에도 이제 이중 국적 선수는 안 되고 포지션 제한은 없고 신규 영입 시에 쓸 수 있는 최대 비용은 연봉, 계약금, 특약 및 원소속 구단에 지불하는 이적료를 합해서 최대 20만 달러, 월 최대 2만 달러입니다. 근데 이 정도의 금액이면 어느 정도의 선수를 데려올 수 있는지 일단 호주 쪽 어떻습니까? 일단 호주에는 진짜 좋은 자원들은 일단 이미 미국에 갔고요. 그러면 이제 호주 안에서는 그래도 팀별로 굉장히 상위 클래스 선수들은 좀 트라이 해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상위 네. 어느 정도 수준의 연봉을 받고 있어요, ABL은? ABL은 호주 팀당 리그는. 샐러리가 한 팀에 그 경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한 시에 40경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팀당 샐러리가 우리나라 돈으로 1억이 좀 넘는 수준이에요. 팀이? 네, 팀이요. 선수가 아니라? 네, 선수가 아니라. 그래서 그게 높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받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거의 금액이면 그러면 4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1인당? 네, 네. 25인 정도 생각하면? 네. 그래서 이게 팀당 샐러리가 있기 때문에 많이 받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 어허. 정말로 돈을 안 받고 뛰는 선수가 있고 그래서 호주 선수들 같은 경우는 투잡을 뛴다는 얘기가 그래서 그렇죠. 나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선수들이 제가 가서 호주 현장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퓨처스 리그와 뭔가 그 1군 리그 그 중간쯤에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다고 느껴졌거든요. 근데 이 정도에 저희가 줄 수 있는 지금 20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한 2억 8천만 원 그렇죠.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저는 호주 리그 현재 호주 리그에서 조금 괜찮은 선수들은 수준급. 예, 수급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KBO 리그에 있는 팀 스카우터들이 벌써 호주에 호주로. 나가 있다는 뭐 네. 팀도 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벌써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는 NC 다이노스 했던 왕혜인 선수가 지금 대만에서 연봉을 제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왕혜인이 5년에 208만 달러? 208만 예, 달러. 그러니까 1년에 40만 불, 5년이니까 40만 불 이상 받는다고 40만 불 탑 된다고 클래스가 예, 지금 그렇다고 이야기 야. 들었는데 그렇다면 아까 잠깐 보니까 2018년도 기준으로 평균 연봉이 대만 선수들 8천만 원. 지금 더 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잠깐 잘해봤는데 저는 왕혜중 선수 그때 계약한 건 들어서 아는데 5년에 그냥 왕혜중이 제일 탑 클래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메이저리그에 했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20만 불 같으면 그래도 A급 선수가 대만으로. 올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문의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은 그 이제 최저 연봉 뭐 수준을 놓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작년 그 일본 선수 최저 연봉이 1,600만 원이에요. 1,600만 원. 그러면 좀 환율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는데 제가 그래서 지금 여기서 급하게 네. 환율을 계산을 해봤더니 약 1억 4,700만 원 정도, 1억 5천만 원 정도가 최저 연봉이에요. 그러네요. 그렇다 보면 거의 최저 연봉에서 약간 높은 정도의 수준의 선수를 영입을 할 수 있는데 그 선수가 옮기기 위해서는 뭔가 연봉에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니까 이 일본 1군에 있는 선수를 데려오기는 정말 쉽지가 않다. 1군 어렵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2군에 있는 선수라든지 정말 희망이 뭐 1군에 가기 좀 어렵다든지 아니면 뭐 다카스 신고라든지 네. 우리 한국 프로에 왔던 선수들 있잖아요. 뭐 메이저리그라든지 일본 프로야구에서 하다가 무슨 뭐 개인적인 이유라든지 뭐 부상이라든지 그렇게 아니면 한국 야구 한번 도전해 보겠다 뭐 이런 이유로 아니면 이제 이 재활 뭐 그렇죠. 해야 되는데 일본에는 지금 불러주는 팀이 없으니까 한국에서 증명을 하게 되면 이제 일본에서도 스카우트 될 수가 그렇죠. 있으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뭔가 이제 시도를 해서 오는 선수 그게 아니면 사실은 또 뭐 독립 구단에 뛰는 독립리그에서 뛰는 그런 선수들을 이제 시라카와 같이 네. 그런 선수들이 이제 데리고 이제 와야 되는데 일본에 진짜 1군에 있는 전력에 있는 선수를 데려오기는 정말 쉽지가 않다. 쉽지는 않을 것 그래서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일본의 독립구단 선수 그리고 정말 뭐 이 재활이 필요하다든지 한국 무대를 도약해야 될 도약의 발판을 만드는 그런 선수라든지 예, 그 선수가 아니면 이제 대만이나 호주에서 데리고 그러니까 대만 호주 선수가 거의 대부분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대만이든 호주든 데려와서 그 정도의 선수라면 충분히 그 경쟁력이 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아까 송재 의원님 KBL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KBL 작년에
동구 푸르미 농구단 보면 알바노 선수가 엄청 잘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보면 네. LG도 보니까 저도 창원에서 농구 한번 보러 갔는데 네. 타마이 선수 잘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서 팀에 어떤 또 농구는 5명이다 보니까 팀이 또 외국인 선수 1명에 국내 선수 3명. 그러다 보니 팀이 더 단단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마 어떤 선수 데리고 오냐 이제는 스카우팅 전쟁이 시작되지 않겠나. 올 시즌은 아마도 마이너리그, 메이저리그 비롯해서 일본, 대만, 호주 리그까지 스카우팅을 해야 될 이제 선수들이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점점점 어떤 팀이 스카우팅의 정보가 더 많으냐 거기에 따라서 내년 시즌에 또 성적도 판가름 나지 않겠나 네. 그렇게 저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송조희 위원하고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국내 그 선수들 특히 아마추어 야구의 그 어떤 파급 효과는 어떨까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학교들은 많이 늘고 선수들도 많이 늘었는데 결국 뭐 선수 한 명 엔트리를 더 준다고 해서 그 선수가 주전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선수가 주전이 된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결국 이렇게 되면 아까 서장훈 씨가 걱정했던 KBL 한국 농구의 센터를 걱정하듯이 우리도 그런 부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있지 않으세요? 그렇죠. 어떠세요? 이제 이 팬들께서는 뭐 메이저리그는 뭐 국적도 상관없이 다 이 영입하는데 그렇죠. 우리도 팬들이 수준 높은 경기를 봐야 되지 않겠냐. 이게 수준도 안 되는 선수들, 뭐 특급 선수들은 잘하지만 정말 1군 엔트리에 뭐 이게 사실은 들어올 수준이 안 되는 선수까지 이게 우리가 이제 선수층이 이게 워낙 그렇죠. 실력 차가 크니까. 그래서 이 아시아 커트를 하든 뭐 외국인 선수를 하면 다 하든 수준이 높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이제 하시는 분들도 네. 많이 있어요. 그것도 뭐 맞는 말이죠. 네. 이게 품질이 좋아야 그렇죠. 소비하는 사람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거니까.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마추어 야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요. 자, 이 4명이 이제 뛰게 될 경우에는 특정 포지션에 3명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보면 아마 거의 대부분의 구단들이 투수 3명을 쓸 거란 말이죠. 네. 투수 3명을 쓰면 이제 이 선발 투수 2명, 그리고 불펜 1명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음. 그리고 포지션에 제약이 없고 그 여러 가지 그 제한 사항들을 좀 두려고 했었대요. 제도적으로 5회 이전에는 등판 뭐 불펜 투수를 영입할 경우는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너무 복잡해지고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숫자만 4명 하고 연봉만 정해놓고 팀의 필요에 따라서 뽑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뭐 상식적으로 놓고 보면 이 선발 2명에 이 불펜 자원 1명, 그렇죠. 그리고 타자 1명 그 정도로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네. 아직 이제 세부적인 어떤 가이드라인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큰 지금 틀만 나와 있고 아니요, 그렇진 않고 나와 있어요. 내년에 그냥 무조건 이대로 들어갑니다. 그냥 저도 세부 세칙들을 좀 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뭐 여쭤봤는데 일단 하면서 바꿔가겠다는 생각인 것 오늘 같은데. 이사회 결정 사항은 네. 무조건 그냥 알아서 4명 뽑아라. 4명. 알아서 활용을 해라. 이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러니까 최대 4명도 뛸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선발 투수 1명에 불펜 2명, 타자 1명도 할 수 있는 거고 키움 히어로즈 같은 경우는 타자 2명, 선발 1명, 불펜 1명 뭐 이렇게 할 수 그렇죠. 있는 거니까 그거는 팀 따라서 하는데 만약에 이제 투수 3명을 쓴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 선발 투수들도 각 팀에 이제 1, 2선발 2명을 뽑고 나머지 그렇죠. 이제 3명을 국내 국내 선수를 지금 하고 있는데 만약에 선발 투수를 3명을 쓰는 거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도 그렇죠.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국내 선수 2명밖에 없어요. 예, 지금 하나가 뭐 리빌딩을 통해서 지금 유망주들을 계속 이제 뽑아서 하다가 이제 지금 올해 이제 외국인 선수 2명을 뽑았고 유현진, 그 다음에 엄상백을 데리고 문동주까지 하다 보니까 우리가 뭐 사실 막 상당히 기대를 했지만 황주선수라든지 네. 그리고 정우주 선수 같은 경우는 맞아요. 선발 기회를 받을 수가 없는 지금 이제 그런 포화 상태가 나와요. 그렇죠. 물론 뭐 부상자가 나오면 모르겠지만 다른 팀들도 보면 만약에 선발 수냐 3명을 써버린다. 그러면 이제 국내에 누가 들어가겠어요? 그럼요. 에이스급 1명만 들어가. 거의 4선발. 이제 저희가 맨날 국제대회 하면서 우리 선발 없다 이야기하는데 결국 선발 기회는 외국인 선수들이 지금 리그에서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뭐 그럼 과연 그런 상황에서 너는 제가 만약 아들이 있다면 우리 아들을 프로야구, 투수 뭐 성공 가능성 있을까? 야, 다른 종목 잘하면 다른 종목을 시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선발 투수만 하더라도 2명 자리 정도밖에 만약에 없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유망주들이 선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감독들은 어떻게 하느냐? 유망주 볼 빠른 지금 150km 선수들 유망주들이 계속 성장해서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선수들을 다 불펜에 쓰는 불펜 거죠. 쓰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불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선수가 그냥 소모가 되고 정말 이 좋은 선수가 이 성장하기가 좀 힘든 그런 단점이 생기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고교하고 뭐 전체적으로 해서 입단하기도 쉽지가 않겠지만 들어가고 나서 희망이 없는 그렇죠. 특정 포지션이 이제 과포화 상태가 되면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없지 않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다가 아마 이제 사실은 이 아시아 쿼터를 도입을 해서 시행을 하다가 그걸 없애자 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하다가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제 제한 조치들을 아마 보완을 하겠지. 보완을 네. 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어떨까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게 뭐 사실 이제 그 리그의 수준을 올리자고 지금 아시아 쿼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어쨌든 포지션을 한두 개를 잡아간다면 결국 그 국내 선수들의 어떤 그 발전 가능성에 좀 제한을 두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좀 드는데. 이제 결국 선수는 시합을 뛰어야지 그 경험을 쌓아야지 선수가 발전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단순적으로 보면 한 자리가 없어진 건 맞아요. 뭐 투수가 됐든 야수가 됐든 지금 키움 같은 경우는 야수가 2명 가기 때문에 야수 경쟁이 굉장히 그렇죠. 심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국내 선수 뛸 수 있는 자리가 줄어들 거고 줄어들면 시합 못 나가면 연봉 작아질 거고 그렇죠. 연봉 작아지면 이제 아무래도 또 뒤에 정리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니까 맞아요. 결국은 선수는 나가서 시합을 뛰어야 된다라는 전제를 깔면 선수 입장에는 조금 이제 불만이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또 팀적으로 아니면 또 팬들 입장에서 더 질 높은 야구, 퀄리티 있는 야구를 본다고 생각하면 또 들어온 게 맞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입장에서 보면 더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입장에 보면 좀 이게 불합리한 제도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아시아 항상 말이 좀 많아왔잖아요.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렇죠. 말하는데 일단 시행이 됐으니까 한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려서 제도적 보완들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약간 솔로몬의 지혜 같은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팬들 반응은 어때요? 근데 꼭 저는 이제 또 나쁘게만 또 볼 게 아닌 게 그 선수들이 옴으로써 그 선수들을 제껴야 내 자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국내 선수들한테는. 그렇게 해서 국내 선수들이 경쟁력을 좀 쌓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근데 이제 팬들 반응은 좀 나누긴 하는데 그래도 20만이면 아까도 그랬지만 호주나 대만에서는 A급 선수들을 잡아올 수 있다. 다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또 그러니까 이제 그럼 국내 선수들 뛸 자리가 조금 우려된다 이런 얘기도 좀 있고요. 거의 근데 조금 봤을 때는 좀 그래 흥미로워지는 것 자체 그리고 재밌는 야구 좀 질 높은 야구를 본다는 거에 이의를 두는 팬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긴 해요. 그렇군요. 긍정적인. 네. 그렇죠. 뭐 사실 뭐 보는 재미는 있겠죠. 네. 또 이 스카우트 싸움이 굉장히 더 치열해질 거고 외국인 선수 그러니까 이 기존 뭐 선수들도 그렇지만 이 아시아 쿼터 선수를 데리고 왔는데 어떤 팀이 대박이 나. 그래가지고 뭐 그렇죠. 뭐 서로 진짜 경쟁되는 이 거죠, 뭐. 팀의 순위가 완전히 네. 바뀌어져 버리는 뭐 그런 상황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 각 팀마다 지금은 이제 외국인 선수 스카우트 각 현지에 심지어 이제 호주, 일본 독립리그 여기도 관찰을 할 수 있는 그렇죠.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투자들이 많아지긴 할 거고. 전반적으로 뭐 리그 수준은 올라가긴 하겠죠.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이게 우리한테 득이냐 실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하면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이슈가 앞서 이제 얘기됐던 건 이제 연장 이닝 축소입니다. 뭐 어느 정도 저희가 대충 얘기는 했는데 승부치기가 아니고 일단은 이제 승부치기 도입 없이 11회까지로 축소를 했어요. 물론 이제 앞서 얘기했던 대로 피칭 클락 도입이라든가 여러 이제 투수들의 어려움이 있는 걸 감안해서 이렇게 가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 이제 무승부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팬 입장에서는 제일 답답한 게 무승부가 늘어난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무슨 팬 입장에서는 직관 가서 뭐 이긴 것도 아니고 차라리 지는 게 나아. 이거 뭐 본 거 같지도 않은 무승부로 집에 오는 게 굉장히 좀 짜증나는 일이거든요. 차라리 접으면 아예 졌네 이건데 그럼 이긴 것도 아니고 진 것도 아니고 시간 그 한 3시간 넘게 야구를 그렇죠. 봤으니까 차라리 오히려 팬들 입장에서는 그냥 승부가 나는 게 더 재밌다고 느껴지죠. 그러니까 팬의 입장이고. 네, 팬의 입장이죠. 어때요? 어때요? 기자 입장. 현장. 빨리 집에 가면 좋으니까. 뭐 어떠시든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2008년에 사실은 무죄 연장전을 했었죠. 그렇죠. 그때 끝장승부를 끝장승부. 한다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 우리가 이 금메달 따고 금이환영을 해서 이제 막 북적북적 하는데
하나하고 두산하고 잠실에서 게임을 하는데 아, 연장 좀 무섭다. 18회까지 갔잖아요. 김희식 감독 노구를 이끌고 네. 앉아있는 그게 뭐 나올 투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렇죠. 나중에 이제 구대승 선수가 막 나와서 이제 막 며칠 전에 뭐 계속 연투를 했는데도 그렇죠. 맞아요. 던졌고 그래서 이제 토마스 저 그때 마무리 투수였나요? 그래가지고 나가라고 했는데 난 이제 어제 던져서 못 나간다 이러니까 구대승 선수 화가 나가지고 맞아요. 쟤하고 나중에 이야기 하지 말라고 선수들한테 그래가지고 이 정말 외톨이가 돼버려가지고 네. 나중에 뭐 케이크를 사가지고 이제 와서 사과를 하려고 했는데도 막 구대승 선수 그걸 갖다가 쓰레기통 집어 던지면서 그런 사건도 벌어지고 했는데 어쨌든 투수들이 고갈이 되고 이제 1박 2일을 하고 관중들 다 빠져나가고 집에 가야 되니까 네. 몇 명이 앉아서 보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걸 누구를 위한 또 끝장승이냐 이 이야기가 이제 여론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언론 관계자뿐만 아니라 현장도 뭐 그렇고 팬들도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 실정에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면서 그 다음 해 이제 없앴잖아요. 바로. 이제 바로 없애가지고 이제 또 12회 연장 도입을 했는데 글쎄 뭐 이게 일단은 내년 10일에 하게 되면 딱 장점은 이 경기 시간이 줄어들면서 박진감이 좀 생길 것 같긴 해요. 네. 왜냐하면 이 9회 마무리 투수가 나와서 무승부 이제 동점이 돼서 연장 들어가잖아요. 지금 이제 12회까지 계산을 두고 그렇죠. 역순으로. 투수들을 갖다 또 누구를 써야 될지 그렇죠. 막 이런 막 계산도 해야 되고 막 좀 12회 가면 좀 루즈해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 마무리 투수가 이 10회까지 붙고 그 다음에 또 이 11회까지 붙고 하면 이게 조금 더 승부가 이 박진감은 좀 생기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글쎄 뭐 하다 보면 분명히 또 부작용이 나오고 반론이 나올 겁니다. 네. KBO 발표는 24년 KBO 리그에 있었던 59경기 중에 그러니까 59경기 연장전 경기 중에 11회까지 가서 종료된 게임이 46경기로 제일 많았기 때문에 78%이기 때문에 11회다. 이건 조금 이게 조금 이상한 거죠. 납득이 않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깊게 그러니까 뭐 정해져 있지 않죠. 야구는 일단 3, 6, 9, 12 약간 이 3의 배수 안에서 돌아가는 이 스포츠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연장도 12회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시리즈 뭐 15회고 이제 3의 배수에서 시작됐는데 이 11이라는 단어 이 11회가 약간 좀 낯설어요. 네, 이 11회가 이게 11회가 약간 이것도 저는 하다가 끝나는 느낌이 좀 많이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최동원 룰이라고 11번에 MBC 룰 11번. 모르겠습니다. 이건 사실은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가장 큰 건 이게 이렇게 해서 무승부가 나면 이 팬들 입장에서는 보던 경기를 이건 영승부도 아니고 이건 뭐 무승부로 기억하는 승부가 명승부는 거의 없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게 뭐 올해 이제 당장 준비가 좀 부족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승부치기를 하지 않고 들어가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록 관리라든지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메이저리그 우리가 따라가긴 되지만 시스템적으로 그런 부분도 정비가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올 시즌은 일단 이렇게 하고 내년 시즌부터는 결국은 승부치기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메이저리그가 하면 우리는 빨리 따라가는 게 사실 좋아요. 이게 뭐 전체적인 세계 야구 흐름이 그렇죠. 메이저리그가 가는 대로 가는 거니까 베이스가 커진 것도 우리가 그렇죠. 빨리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마추어 야구도 사실은 그렇게 가야 되는 그렇죠. 거고 세계 야구가 그렇게 승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만 전통을 고집한다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맞아요. 그 부분은 아마 오늘 끝나고 나서 뭐 올해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분명히 또 다시 이 승부치기 이야기는 나올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일단은 현장에서는 승부치기는 아직 좀 시기상조다. 이렇게 좀 느끼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뭔가 이제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저 이제 메이저도 처음에는 승부치기에 대한 거부감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승부치기를 해보니 그냥 빨리 승부를 가서 빨리 어떤 연장 끝장 승부가 아닌 승부를 가리다 보니까 또 그 나름대로의 어떤 재미가 있다고 느꼈고 그 나름대로의 또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지금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뭐 올해는 11회까지 돼 있으니까 뭐 감독님들은 솔직히 좀 편해지겠죠. 왜냐면 12이닝 가는 이제 투수들을 어떤 순번들을 정해놨는데 이제 11이닝까지 하다 보니까 마무리 투수 뒤에 2명의 투수들, 2명만 아니라 더 쓸 수는 있지만은 이제 그런 선수들을 좀 아낄 수 있으니까 훨씬 더 경기 운영하기에는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독이나 선수들이 좋아하는 또 하나 더 있을 것 같아요.
3연전 마지막 날 연장 12회까지 하고 서울에서 뭐 부산으로 이동한다든지 지방으로 장거리 가야 될 때 그렇죠. 11회까지 끝나면 아, 조금 뭐 일찍 가서 좀 쉴 수 있으니까 12회 안에서 좋다. 그러면 승부치기 빠르죠. 그러니까 시간적 따지면 그러면 승부치기 빠르죠. 승부치가 빨리 끝날 수도 있고 투수의 체력을 아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줄일 수 있죠. 네, 많이 이거는. 줄일 수 있잖아요. 사실 KBO가 지금 나온 거 보면 경기 시간을 단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지금 보도 자료를 냈는데 이거는 사실 그 뭔가 투수 교체나 이런 것들만 좀 덜하면 이거 짧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아니, 뭐 그리고- 하나 하면 투수 교체하고 그 다음에 대주자 놓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지는 게 있거든요. 작전 내고 네. 그러면 이게 사실은 스피드업. 그래서 사실은 이제 피치클락 그 도입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사실 작년 분위기 되게 안 좋았거든요. 이거 우리나라 실정상 피치클락을 어떻게 도입하냐. 선수 나가 뭐 1, 2루에 번트 될지도 모르고 저쪽도 작전 걸고 이쪽도 작전 걸고 사인 막 내고 이러면 길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게 사실 현장 이야기들이었거든요, 작년에. 저도 마이너를 연수가면서 느끼는 게 얘네들 어떻게 할까 보니까 1년을 하면서 얘네들이 이제 그 요령들이 생기더라고요. 팁들이 생기는 거예요. 주자 사인 나가는 것도 5개 빨리 들어야 되니까 네. 그 전에는 주자 나가 뭐 그렇죠. 베이스 볼스 나가면 나가서 타자들 보고 하면 그 시간 자체를 되게 짧게 줘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쉽지가 않았는데 베이스온 볼스 나가잖아요. 그러면 네. 타자한테 먼저 사인을 줘요. 아, 바로. 예. 어. 그리고 주자가 나가서 뭐 장갑 끼고 하면 네. 그때 또 주자한테 다시 줘요. 타자는 준비하라고 하고. 그리고 얘네들이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군요. 그전에는 같이 봐서 한 번에 내 사인 내려고 그쵸. 생각했는데 네. 생각의 전환이 되는 게 뭐냐면 배수원 선수 아니 뭐 데드볼 네. 아니면 뭐 안타 치고 나왔다. 타자가 들어오면 타자가 먼저 내줘요. 아, 내주고. 그리고 주자한테 또 사인 내고. 예. 그러니까 얘네들도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하냐니까 시간 줄일 수밖에 없다. 그렇죠. 타자가 자기 리듬도 있는데 주자 준비될 때까지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그러네요. 먼저 주고 그 뒤에 주면 된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자체도 이제 왜 이렇게 했냐니까 자기들도 경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 단축을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방법을 결국 찾아가는군요. 예, 방법을 찾아가더라고요. 계속. 피칭 클락 처음에 위반 엄청 나왔어요. 그렇죠. 마이너에서도. 근데 그게 선수들도 자기 루틴을 만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좋아지더라고. 뒤에는 피칭 클락 위반이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15초, 20초였는데 주자 없을 때 15초, 메이저도 주자 있을 때 20초 했는데 그렇죠. 주자 있을 때 지금 주자 없을 때 15초, 18초로 줄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내용도 MLB에 조사를 하니까 거의 18초 안에 다 던졌다는 거예요. 선수들. 그러니까 그 자료를 내서 통계를 내서 그래서 20초까지 필요 없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18초로 땡긴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뭐 좀 여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니, 근데 이 내용에 포스트 시즌 얘기는 없어요? 포스트 시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포스트 시즌 포스트 그거는 시즌 네. 15회까지 아마 네. 그 기존 방식대로 하겠죠. 그대로? 그게 지난번에도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4년에 무승부 제도를 해놓고 포스트시즌 제도를 이렇게 대회 요강에 써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페넌트에서 준해서 갔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 포스트시즌 또 9차전 하게 되니까 그거는 아마 그때 이후로 해서 포스트시즌은 이제 15회까지 한다. 포스트 시즌 15회? 뭐 그렇게 네. 갈 거로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네. 앞서 이제 또 하나 큰 변화는 이제 포스트 시즌 제도 변경인데 뭐 제가 획기적이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어쨌든 지금 한국 시리즈 진출 팀 간에 요 내용 좀 공정한 경쟁 기회 제공을 위해 그럼 그동안은 불공정했다는 얘기예요? 그래 이게 약간 좀 웃기긴 했어요. 한국 시리즈 진출팀 간의 공정한 경쟁 기회 제공을 위해서 기존의 거를 바꾼다, 변경한다. 그럼 그 전에는 조금 공정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로도 들리긴 하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2게임, 6게임 뭐 사실은 그렇게 네, 홈 경기가 그렇죠. 5게임 그렇게 배정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 많은 팬들도 아시겠지만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게 물론 1위에 대한 어드밴티지도 있지만 이게 7차전 2-3-2 방식을 하다 보니까 1위 팀이 5차전에 끝낼 경우에 그렇죠. 빠르게 끝냈는데 원정에서. 홈에서 이거 세리머니를 못하고 원정에서 하게 되는 그런 네.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야 이거 그래도 홈에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 확률을 더 높이는 게 좋지 않냐 그리고 뭐 어드밴티지 주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지난해 네. 기아가
5차전에서 끝냈죠. 그렇죠. 만약에 그 기존 방식대로 넘어갔죠. 2, 3위로 했으면 올해 만약에 바뀌는 거였으면 대구에서 하는 게 대구에서 작년에 기아가 또 했겠죠. 그러면서 기아가 뭐 지난 이제 뭐 87년 그때 이 네. 홈에서 세리머니하고 이제 처음으로 홈에서 처음으로. 한다 광주에서 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게 작년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너무 한쪽으로 또 일방적으로 가니까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뭐 공정한 기회 제공은 뭐 다른 구단에서 주장을 또 했을 수도 있고 네. 그런 상황이라 뭐 이게 뭐 또 이렇게 바뀌었네요. 아니,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그 정규 시즌 1위 팀에 대한 베네핏이 이점이 너무 큰 게 아닌가. 사실 이건 저는 불공정이라고 느껴요. 그러니까 2게임 5게임은 이건 누가 봐도 1위 팀이 정규 시즌 우승했으니까 한국 시도 우승하게끔 일종의 장치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런 것 자체도 2, 3, 2도 그 없앤 이유가 결국 1위 팀이 원정에서 우승하는 이거는 원체 이렇게 룰 자체가 좀 어불성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지금 계속 이제 네. 이때가 좋았다 저때가 이야기 나오는데 또 이제 시작했으니까 또 한번 지금 미국식으로 좀 따라간 건데 네. 한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문제는. 그래서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1위 팀이 너무 그러니까 제일 적은 게임을 치르고 우승을 확정짓잖아요. 이게 정규 시즌의 연속, 그러니까 이어짐이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데 이름이 포스트 시즌이잖아요. 그러면 포스트 시즌에 진출했을 정도의 그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다면 사실은 뭐 1라운드, 2라운드처럼 해서 사실은 거의 비슷한 게임. 그러니까 올라온 4팀이든 5팀은 뭐 5위 팀까지는 빼더라도 적어도 4팀 정도는 같은 경기를 해야 공정한 챔피언이 아닐까 이런 생각.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전 그 농구의 막 6강 플레이오프 같이 그러니까 이런 느낌. 적어도 비슷하게 4게임을 하든 6게임을 하든 똑같이 게임을 해서 이겨야 진정한 챔피언이 아닐까. 그러니까 너무 정규 시즌 1위 팀에 대한 베네핏이 크지 않나. 좀 저는 그런 부분이 항상 우리 포스트 시즌의 좀 맹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제도 바꾸려면 아주 살아날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제도는 2125년 그 제도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뀌지 않을까. 예. 퓨처스 리그 챔피언 결정전이 생긴다. 저는 그거 네. 이제 이거는 좋은 것 같아요. 예, 퓨처스트 중계할 때도 계속 그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선수들이 1군 올라가는 게 목표지만 어쨌든 시즌을 하게 되면 이 선수들에게도 뭔가 동기부여 같은 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1군 올라가서 엔트리 들어서 나 올라갔어. 그런데 올라가도 사실은 많이 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는 차라리 자기들끼리 해서 나름 또 우승의 경험을 해보면 좀 느낌이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정말 좋은 제도를 저는 한 경기가 된다고 하는데 저는 한 3경기 정도 그러니까 삼 대 이승 예, 되죠. 3대 이승상 오해도 좀 하고. 그죠. 하고 이제 뭐 1등 팀 아니면 중립이든 뭐 어떤 거는 제도의 어떤 장치가 마련되면 될 건데 저는 퓨처스도 포스트진을 해서 그 경기에 어떤 이유들을 하고 간중도 받아서 그렇죠. 양한 경기하고 저는 충분히 동기부여도 되고 또 선수들한테 퓨처스지만 또 우승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자체도 충분히 자기들한테 어떤 동기부여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기 네. 때문에 저도 뭐 마이너리그 가서 우승팀 반지 수여하는 거 보니까 또 뿌듯하더라고요. 퓨처스도 반지 물론 뭐 큰 아니지만 그렇죠. 반지 수여하면 또 거기에 대한 챔피언에 대한 어떤 자존감도 높이고 저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네. 때문에 한 경기지만 처음 시작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우리는 퓨처스 리그를 그냥 1군의 뭐 되게 보급병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그게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다 뭐 이렇게 보고는 있지만 실제로 만약에 이 챔피언 결정전을 만든다 그러면 주목도도 높아지고 그럼요. 중계 방송도 네. 될 거고 네. 그럼요. 당연히 지금은 퓨처스 누가 우승해서 1위 했어 이게 정말 네, 뭐 맞아요. 관심이 이 없죠. 전문가들이나 뭐좀 네. 네. 현장 그럼요. 있는 분들이나 알지 팬들이 그렇게 관심을 못 갖거든요. 맞아요. 근데 챔피언기를 주고 몇 년 우승했다, 2연패 그렇죠. 했다, 3연패 했다, 뭐 그런 의미 부여를 하면 이것도 충분히 경쟁력도 있고 네. 흥행도 되고 나중에는 입장료를 받고 그렇죠. 해도 괜찮지 않을까 맞아요. 싶거든요. 우리의 가장 큰 장점이 그룹에서 하잖아요. 그룹에서 하는데 뭐 챔피언까지 올라갔어. 근데 아쉽게 졌어. 그러면 그룹에서 야 저 퓨처스 좀 보강해 이런 얘기 안 나올까요? 좀 나올 것 같아서. 그럴 수도 있네. 그리고 그 울산
가을 리그 때도 제가 그 시상식 하는 걸 보니까 네. 사실 보기가 좀 좋더라고요. 그렇죠. 네, 물론 교육 리그였지만요도 시상식 하는 거 보기 좋은 것 같아서 퓨처스리그 요거 만든 거는 조금 이제 좀 잘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전 또 잘한 거죠. 감독상 신설. 아, 올해의 감독상. 2020년 감독상은 우리 이동욱 감독이 받으셨어요. 뭐 또 감독님들한테도 동기부여 도움이 네,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지금 제도도 만들고 KBO에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런 제도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리그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좋은 제도도 있고 지금 또 약간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것도 있지만 조금 더 하면서 제도적으로 좀 고쳐 나가면 네.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